반갑습니다. 노사회재정연구원입니다. 지금 이미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 노광표 소장님이나 아니면은 안기걸 지장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또 이후에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 두 과장님께서 정부의 입장을 또 말씀해 주실 걸 보여주는 철저하게 연구자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베들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님이 투명사회라는 조그만 책이 나와 그 얘기의 핵심은 투명사회로 진전하게 되면은 인간은 피로해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98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 자체가 그게 공공부문이든 아니면 민간 기업이든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는 만들었지만 불편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국가적인 사회적인 과제는 투명사회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과 지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명히 좀 정의를 학술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고요. 공공부문의 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은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한 100만 되고 우리 오늘 공공과 관련된 노조에서 많이 오셨는데 중앙에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한 25만, 24만, 4, 5만 되고 지방공기업 아마 한 8, 9만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포함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병원도 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또 은행도 있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다 합쳐서 한 200만 얘기하면은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의 인력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아까 예산은 훨씬 500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변화, 개혁, 이거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존재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논의하는 핵심적인 주체, 우리 안 지장님은 아주 폭넓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공공 부분의 성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인 성과연봉제, 영어로 얘기하면 PRP라고 얘기하는 성과주의 임금 이런 건데 저성과자 관리 이런 것들이 적절하고 유효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앞에 오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관리가 공공부문의 개혁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하는 걸 연구자나 해외 사례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주의로 바뀌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OECD 여러 나라들이 필수적이었다. 다만 최근 2000년대 이후에서 그 부작용을 해소하고 비욘드 더 그 이후의 개혁 방향으로 나가는 게 추세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정부나 노조나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이나 노동조합의 입장이나 지금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마주오는 관점처럼 달리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고 노은해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노동조합 입장에서 상급노조 입장에서 그런 우려, 해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측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까 사회자나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체계가 안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현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후에 오늘 이후부터라도 정부나 노동조합이 같이 문제를 더 풀었으면 좋겠다. 지금 달려오는 자동차이지만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제가 공공부문의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성과연봉 문제, 공무원의 성과평가의 문제, 그 다음에 공기업, 공공기관 내에서도 국가공기업만 얘기하면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 문제, 거기에 연관되는 성과평가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아마 불편한 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정부는 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에 어려운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향후는 사실 현장에서
성과주의 임금 체계에 연동되는 가장 더 중요한 성과평가의 어려움을 노사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 개별 직원들이 고용 불안이나 아니면은 저성과자로부터 퇴출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런 문제를 야기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좀 조합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듣기 싫은 용어이겠지만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사학이라든가 직원들의 사학이라든가 높일 수 있는 평가평가 임금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숙제는 노사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후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는 다만 지금 문제는 이것들이 간부직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4급 이하까지 확대하는 거에 적절함이 있느냐 그 차등폭이 적절하냐 이것은 기술적인 논의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에서 이후 조정 작업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보입니다. 다만 아까 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이라든가 주로 IT 기업의 호봉제 성과평가 제도가 퇴출이 된 것은 아니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성과평가는 하되 고성과자 중심의 성과관리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유럽인 경우에도 초기에 고위관리자, 우리 같은 고공단이겠죠. 고공단의 공무원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중간관리자까지 갔다. 그 다음에 더 발전된 것은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업무의 환경이라든가 맞게 성과평가를 발전시키고 거기에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2010년 이후에 간부직 성과평가제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이것들이 확대 적용하면서 성과평가의 문제를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 성과평가의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회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성과자의 공정성, 배정의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후에 노사가 성과평가, 객관적인 성과평가 과정이라든가 지침을 만드는 것, 지표를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관료제 사회에서의 평가자의 공정주의적인 평가라든가 연공이라든가 기술주의에 의한 평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저 달리는 자동차가 지금 파업을 위해서 달리고 있지만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사실은 개별 우리 공공기관의 노사 현장에서의 성과평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후 우리 철도노조 회장님 말씀하시겠지만 공공부문도 다 철도나 에너지 공기업 또 위탁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까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그 같은 현장 내에서도 성과평가와 지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이 임금체계에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노동조합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무급 체계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이고요.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금체계 개편이 모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국민이 보기에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입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몇 가지 분석을 2,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연구원에 있으니까 공공기관 종사자인데 당연히 인간으로서 근로자로서 자기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 또는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라고 제가 아까 공공부문이라고 비책된 것은 국가 예산과 재정을 통해서 임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정하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공무기관 종사하시는 분은 임금 수준은 공무원보다는 높고 시장의 선택 이상 대기업보다는 좀 낮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 임금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연령이 근속 연수가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좀 높고, 그다음에 임금 프리미엄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학술적 용어로 보면은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근속 연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민감한 크게 이렇게 차이가 상급별로 있긴 하지만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평균 임금 수준은 높지만 높은 근속 연수와 학력을 가졌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적과 성과의 근거에서 임금 체계를 가져가는 것, 이건 뭐 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의 공정한 성과 평가가 되면서 아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뭐 사업장 내에서 노사가 갈등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노동자에서 반대하는 것의 해석의 여지, 그거에 대한 불편한 사실 또는 부담감 이런 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개별 사업장에서 이렇게 맞춤형 성과평가나 임금체계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 이렇게 같이 합의해 나가는 것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아까 사회자께서 어떤 노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주의 임금 체계가 악의 근원이라도 불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 말씀하셨듯이 성과의 문제가 모든에 만족하지 않듯이 부작용과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개별 사업장별로 성과와 임금 체계 연동되도록 아마 노사가 더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이 체계의 가장 바람직한 이론적인 또는 해외 사례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